안녕하세요. 백선생입니다. 오늘은 주두 점액낭염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가다가 이 팔꿈치 뒤쪽으로 부풀어 오른다, 뭔가 만져진다, 물컹물컹하다 이렇게 증상을 호소하시며 내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게 바로 주두 점액낭염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가운데 그림을 먼저 볼게요. 이렇게 팔꿈치 뒤쪽으로는 외부와의 마찰과 압력을 줄여주기 위해서 점액낭이라는 곳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그려놨지만 사실 이 점액낭은 이렇게 굉장히 얇은 형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이 안에 있는 공간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얇게 존재하고 있다가 어떤 외부의 충격이나 마찰이나 압박감이 반복적으로 지속되게 되면은 이 점액낭의 액들이 채워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부풀어 오르면서 만져지게 되는 게 바로 주두 점액낭염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그 원인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대표적인 원인은 반복적인 마찰과 압박이 가해졌을 때 물이 차게 됩니다. 세 번째 그림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팔을 괴는 행동을 우리가 습관적으로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 팔꿈치 부위가 지면과 계속 마찰을 일으키게 되고 압박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점액낭이라는 곳에 물이 차게 되면서 부풀어 오르게 되죠. 그래서 무릎처럼 이렇게 물컹물컹하게 만져지게 됩니다. 이게 대표적인 원인에 해당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 외상으로 인해서 피가 차는 경우도 있습니다. 뭔가 넘어져서 이 팔꿈치 부위를 강하게 부딪혔거나 했을 때 이 점액낭에 피가 차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감염이 원인이 돼서 물이 차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빨개지고 열감도 강하게 느껴지고 통증도 발현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제 증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보통은 통증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렇게 팔을 괴는 행동을 반복적으로 했을 때 이렇게 살짝 물이 차면서 만져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보통 통증이 없고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팔 뒤꿈치를 만졌는데 얘가 뭔가가 물컹물컹 만져지고, 이런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저도 예전에 대학생 때 책상에 이렇게 팔을 괴고 공부하는 습관이 있었어가지고 이 주두 점액낭염이 생긴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병원을 찾아가니까 그때는 살짝 그렇게 크지는 않았던 것 같고 약간 손가락 한 마디 정도로 이렇게 찼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의사 선생님께서 팔을 괴는 행동을 조금 하지 말고 기다려보다 보면은 요게 자연적으로 흡수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기다려봤더니 정말 이제 자연적으로 흡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보통 증상이 없을 경우에는 이 생활습관 교정, 요게 물이 찬 원인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생활습관 교정을 하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흡수돼서 없어지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하지만 통증을 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리고 굉장히 많이 부풀어 오르면서 운동 범위에 제한을 주게 되는 경우도 있죠. 팔이 잘 펴지거나 굽혀지거나 할 때마다 그 가동이 좀 제한이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보통은 흡인을 하게 됩니다. 흡인을 해주고 압박을 해주는 경우가 있고요. 흡인을 하고 스테로이드를 주입을 하는 경우도 있게 되는 거죠. 그건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르고요. 그리고 이제 소염제 같은 것들을 처방을 해주게 되겠죠. 그리고 발적이나 열감 같은 게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 감염이 크게 의심이 되기 때문에 흡인을 해서 검사를 나가게 되죠. 흡인을 해서 뽑아낸 그 활액을 검사를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혈액 검사도 같이 나가게 되죠. 그리고 항생제를 처방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게 가장 보편적인 치료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이 이제 부풀어서 오셨던 분들, 이런 경우에는 흡인을 해도 계속 반복적으로 다시 물이 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요즘에는 체외충격파 치료를 조금 하다 보면은 이 반복적으로 차는 게 사라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한번 시도해 볼 만한 좋은 치료 방향이 될 수가 있고요. 뭐 이런저런 방법을 다 해봤는데도 계속 피가 찬다, 계속 물이 찬다 하면은 이제는 수술적인 방법으로 가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점액낭을 제거하는, 수술적으로 절제하는 수술을 하기도 하죠. 자, 오늘은 팔 뒤꿈치 통증의 대표적 질환인 주두 점액낭염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